그래서 내가 한 끼 정도는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내가 왜 밥을 차려드려야 해? 생각해보니까 집들이 오면 그래도 뭐라도 대접을 했어야 했던 것 같아. 장모님 오셨을 때는 그렇게 잘해놓고는.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요리해서 대접하면 되잖아. 왜 나보고 그래? 요즘 세상에 여자만 요리하라는 법이 어딨어? 아니,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 당연히 당신이 주부니까 당신이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 이 집도 반반했는데 여자 남자가 어딨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림은 당신 담당 아니야? 우리 먹는 건 내가 하는데 시부모님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배달시키는 게 맞지 않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이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다는 건 아주 모르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시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씨가 운이 안 좋았던 건지. 하지만 며느리를 이 씨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아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씨도 억울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살려면 그냥 안 보고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지만 또 그런 게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오고 싶을 때 와서 머무는 내내 맛있는 밥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씨 부부가 방문했더니 삼시세끼 배달 음식만 시켜주었습니다.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차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 성의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깊게 실망했습니다. 실력을 떠나서 그게 그동안 이 씨가 해줬던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씨는 뭘 위해 그렇게 정성껏 아들 며느리를 대접해왔던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이 씨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전지환입니다. 30이 넘어가니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인사 온다기에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정식집 같은 데 가서 만날까? 그래.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지. 이 씨 부부는 조금 격식을 차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 씨 부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자고요? 그래. 그게 좋지 않아?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윤정이도 서운해할 것 같은데. 어머, 그래? 제 상식에도 집에서 대접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젊은이들은 오히려 바깥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서운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의 말대로 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차려야 할지도 몰라서 주변에다가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는 남편이 감탄할 정도로 상 한가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정식당 갈 필요가 없겠네. 남편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그리고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만족스러워했죠. 윤정이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어머, 정말? 네. 취미로 딴 거래요. 대단하다.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기 위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예비 며느리. 그 말을 듣고 적어도 아들이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취미로 요리를 한다니 요즘 사람들답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종종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들이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불편할 텐데 자주 오는 예비 며느리를 이씨 부부는 예뻐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말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식이 하나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상대방 쪽에서 똑같이 반씩 보태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죠.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아들이라서 집 한 채는 해가야 하는 줄 알았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하나이고 얼마 전에 결혼을 시킨 친구였죠. 그런 집도 있긴 한데 일부러 안 그러는 집도 있대. 일부러? 남자 쪽에서 집해가면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만큼 시집살이 시킬까봐 그렇지. 어머,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도 아들 가진 부모지만 집을 해줬다고 그만큼 며느리를 부려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르게 너네랑 우리랑 똑같이 내니까 나중에 딴 말 말아라. 이런 거지. 너희도 그랬어? 애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던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 추세가 그런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 씨의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인사를 온 지 8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절반을 보탰죠. 아들은 결혼한 직후 이 씨와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차 타고 20분 정도 거리였으니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위치였죠.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면 전처럼은 못 볼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갈게요. 내일? 네. 모레 윤정이 생일이잖아요. 아, 생일인데 둘이 안 보내고? 어차피 전날인데요, 뭘. 윤정이도 그게 좋대? 생일에 시집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정이가 먼저 가자고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래? 알겠어? 금요일에 온다는 말이지? 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저녁은 가서 먹을게요. 알겠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서둘러 지갑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내일 애들 온대. 윤정이 생일이라고 저녁 먹고 간다는데 집에 뭐 먹을 게 없잖아. 마트 가게? 응. 장 좀 봐와야지. 미역도 없고. 같이 가. 이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가 온다니까 급하게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소고기도 좀 많이 사. 너무 많지 않아? 남으면 싸주면 되지. 좋은 걸로 사. 이 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위한 상을 차리기 위해 평소보다 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성심성의껏 차렸죠. 생일상이 푸짐하네요. 그래? 그래도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신경 썼지. 너희 엄마 어제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다행히 며느리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씨의 음식이 안사돈보다도 맛있다는 말에 빈말이라도 고마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씨 부부의 생일 때는 아들네에게 생일상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당일까지도 아들에게서 초대는 없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윤정이도 축하한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래? 아빠랑 맛있는 거 드시고 데이트하세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인 이상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바쁜가 보지. 그래도 며느리는 집에 있었기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당신도 시어머니 다 됐네.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자신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서운하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의 생일 때처럼 전화 한 통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하자고. 부모 마음이랑 자식 마음이 같나. 남편과 이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씨 부부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네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 제주도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천천히 내려가기로 했던 곳이었는데 집이 예상보다 빨리 팔리는 바람에 서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 비슷한 시기에 아들네도 처음 살던 집에서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잘했어? 잘했고요. 처갓집 식구들 왔다가 오늘 아침에 다들 갔어요. 아이고, 고생했겠네. 저 말고 윤정이가 고생했죠. 아들이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사돈네가 집들이 겸 들렸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이틀 밤 묵고 갔다고 했죠. 그래도 윤정이가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니까요.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그랬겠다. 아들이 결혼한 지도 꽤 됐지만 정작 이 씨 부부는 며느리 솜씨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사 오지만 않았어도 가는 건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저희 이사한 집도 구경하고 한번 올라오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 근데 여기도 정신이 없어서. 마당에 있는 집이라서 아직도 집 밖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집들이 하자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말이죠. 나중에 갈 일 있으면 한번 갈게. 네. 나중에 오세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말처럼 근처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친척 행사가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올라갔다 올 예정이 잡혔죠. 숙소 내가 예약할게. 근데 지원이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자게? 집들이 하고 싶다고 한번 오라고 했다며. 사돈처럼 이틀 동안 자는 건 아니더라도 하루는 있다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서운해 하려나? 그럴 수도 있지. 거기까지 가서 호텔에서만 묵으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정말로 펄쩍 뛰었죠. 호텔에서 묵으신다고요? 그렇지. 저희 집 있는데 무슨 호텔까지 가요? 아무리 그래도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내려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 집에 어떻게 있니? 왜요? 불편할 거 아니야. 뭐가 불편해요? 그래도 너는 안 그래도 윤정이는 다르겠지? 너도 처가 식구 머물다 갔을 때 안 불편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호텔 비용도 아깝네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돈으로 집들이 선물 사오시면 되죠. 그러면 윤정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서는 하루만 잘게. 이틀 밤을 묵는 것은 이 씨 부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자고 오기로 합의를 했죠.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오랜만에 살던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하루만 있기로 했지만 숙소비를 아끼기도 했고 초대해 준 것이 고마워서 집들이 선물을 제대로 된 것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하는 청소기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들이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친척 행사에 참석하고 하루는 호텔에서 있다가 다음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잘 지냈어?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한 아들네 집을 잠시 구경하고 앉았습니다. 청소기 사오셨네요. 그래. 집들이 선물이야. 안 그래도 윤정이가 청소기 고장 났다고 새로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 맞아? 네.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며느리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점심 안 드셨어요? 아침만 먹고 바로 왔지. 아, 그러면 밥 먹을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거 시킬까? 뭐? 아구찜. 그래. 그거 맛있지.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니 배달 음식을 시킬 모양인 듯 했습니다. 아빠, 아구찜 좋아하세요? 아구찜? 그래. 좋지. 남편도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의외라는 듯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들이라길래 뭐라도 음식을 차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점심이라 그런가 싶어서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있으라고 했으니 삼시세끼를 차려주긴 무척 힘든 일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은 조금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디서 조리됐는지도 모르기에 배달 음식을 평소에도 못 믿어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걸 선호하는 남편을 잘 알기에 이 씨는 얼린 남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맛있죠? 다른 반찬 없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아구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함께 배달 온 간장 종지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김치 하나도 꺼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밥도 4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되어 온 것을 먹었습니다. 늘상 이렇게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손님이 와서 뭘 하기 힘드니 이렇게 먹는 것인지도 몰랐죠. 맛있네.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고는 있지만 기분은 좀 상한 눈치였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이 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얘기도 나누다가 주변 산책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낮잠을 자는 아들 내외를 두고 거실에서 조용히 TV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저녁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점심에 부실하게 먹었더니 출출하네. 그래도 혹시 그런 말 말어? 아, 안 그러지. 근데 슬슬 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자잖아. 곧 일어나겠지?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눈 지 1시간은 더 있어서 아들 내외가 안방에서 어슬렁 나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아들도 배가 고팠는지 배를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러네. 저녁 먹을까? 네. 윤정아,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밥을 하나 싶었습니다. 어? 저녁 먹게? 뭐 시킬까? 그 말에 남편이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배달을 시킬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때는 이 씨도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집들이라고 했고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매번 배달 음식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치킨 같은 건 좀 그렇죠? 밥 종류가 낫겠죠?
그러면서 아들 내외는 서로 휴대폰을 보며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점심때도 궁금했던 걸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매일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해 먹을 때도 있고,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저녁은 있는 반찬에다가 그냥 먹자. 아, 지금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장 안 본 지도 꽤 됐고. 그치, 윤정아? 그렇지. 아들은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그 말에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리서 부모가 오는데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해먹을 때도 있다는데 말이죠. 반면에 아들네가 온다고 하면 일단 마트부터 달려가는 이 씨는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손님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들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 며느리를 소개시켜 줄 때도 집에서 보길 원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만 시켜줄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고민도 한번 안 해본 듯 했죠. 그냥 시켜 먹어요. 번거롭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내일 아침도 배달시키게? 아, 그렇긴 한데. 왜요? 그 번거로운 과정이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이 씨의 집에서 수많은 밥상을 대접받았으면 이런 날 한 번쯤은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상까지 차려줬던 이 씨라면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죠.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시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해야 하니까. 윤정이가 좀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배달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혀서 듣고 있는데 어쩐지 그런 이 씨 부부의 반응에 오히려 아들 내외의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어쩐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부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싫었던 며느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중간에 나서서 역성을 드는 아들에게 더 서운했습니다. 아이 갖는다고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 있는 며느리이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밥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 특별히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한마디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돈네 오셨을 때 푸짐하게 차려줬다고 나중에 놀러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며느리 솜씨 처음으로 구경할 수 있을까 싶었지. 한식 무슨 자격증까지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이 씨 눈치도 보았고 동시에 며느리 눈치도 보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뭐 먹을 것도 없다며. 그냥 알아서 시켜줘. 여기서 더 이상 따져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장을 봐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뒀다가는 정말로 나쁜 시부모가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 가지고 감정이 상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참 휴대폰을 보더니 음식을 배달시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 씨도 남편도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배달하는 식당들이 문 연 곳이 많지 않다며 11시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짐을 쌌습니다. 식사 안 하고 가시게요? 그래? 공항에서 알아서 먹을게. 아, 알겠어요. 식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미리 가 있으려고 그래. 그리고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배웅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참 방에서 나오지 않아 먼저 나가 있으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끼 정도는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화나신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왜 밥을 차려드려야 해? 당신도 나 힘드니까 그냥 배달시키자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들이 오면 그래도 뭐라도 대접을 해야지. 장모님 오셨을 때는 그렇게 잘해놓고는.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요리해서 대접하면 되잖아. 왜 나보고 그래? 요즘 세상에 여자만 요리하라는 법이 어딨어? 아니,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 당연히 당신이 주부니까 당신이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 이 집도 반반했는데 여자 남자가 어딨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림은 당신 담당 아니야? 우리 먹는 건 내가 하는데 시부모님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배달시키는 게 맞지 않아? 당신도 직접 대접할 생각 없으면 애초에 오시라고 하질 마.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밥상 받으려는 시부모님이 어디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하신다. 그런다고 삐져서 가버리시는 거 아니야? 밥 안 차렸다고 눈치 주시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그렇게 따지자면 며느리도 이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맞벌이를 한다면 이 씨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반씩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를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는 발상이 이상했죠. 반씩하면 시부모는 부모도 아닌가 싶었습니다. 각자 부모만 챙겨야 한다면 반대로 이 씨도 아들 내외가 왔을 때 아들에게만 밥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투닥거리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에게 동조했는지 따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서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라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를 누군가가 옹졸하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며느리가 이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올라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말이죠. 저희 엄마가 봐주실 상황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안 사돈이 아이 보는 게 힘들다고 육아는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못을 박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키워주기 싫다니 더 이상 부탁도 못 해본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제주도에 있는 시부모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겠죠. 어차피 집에 있는데 직접 돌보면 되지.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애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왜 못 키워? 그래도 힘들죠. 요즘 손목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던데. 아들도 이 씨가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또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가까이 살지도 않는 내가 애를 봐주겠어? 저희 집에서 몇 달 지내시면 되죠. 집만 조금 챙겨서 오세요. 하루 있으면서도 그렇게 서러운 꼴을 봤는데 어떻게 몇 달씩이나 그 집에 있으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씩했으니 밥도 못 차려주겠다는 며느리의 부탁을 이 씨는 왜 들어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도 애 보는 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네? 안 된다고요? 이 씨에게 거절당할 줄은 전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이 씨도 물론 예전 같았으면 그러자고 할 수도 있었겠죠.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시간을 뺄 수도 있었고
기꺼이 손주를 볼 생각도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밥은 배달 음식 시켜주는 거야? 네? 아,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들은 이 씨의 말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들의 생각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 동안 평탄하게 있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반식했으니까 우리 밥은 차려줄 필요 없다던데. 우리도 반식했으니까 애도 안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사돈네도 안 봐주는데 우리가 봐줄 의무는 없지. 아, 얘기가 왜 그렇게 돼요? 이 씨도 자신이 다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복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시부모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내외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굳이 자신도 부모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척 서운해했죠. 저라도 밥 차려드릴게요. 윤정이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어떻게 해요? 좀 와서 도와주세요. 저는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밥 한 끼 못 먹어서 이러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됐다. 나도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떠넘기지 마라. 그리고 애초에 애 키우겠다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쉬었으니까 할 일은 해야지. 너희 애는 알아서 키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들끼리 알아서 하기로 했는지 한동안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애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사과하라고 시켰는지도 몰랐죠. 사과 몇 마디면 마음을 돌릴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나중에야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올라가서 대신 살림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렇게 희생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 이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안사돈도 도와주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이 씨가 더 무르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저들 아쉬울 때만 이렇게 전화하고 부탁하지. 정작 부모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마음이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밥 때문에 삐지는 게 웃기다고 했던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라고 그런 자식들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니 이 씨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필요하면 다시 연락이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이 씨 부부가 차가워지니 오히려 아들 내외는 안절부절 먼저 자주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씨는 아들네 부부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길인 듯 했습니다.